어떻게 하나뿐인 엄마를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내쫓다뇨? 그냥 불편하실까봐 가시라고 한 거죠. 네 엄마가 불편할까봐 그랬다고? 네 장모가 불편할까봐가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집에 가라고 하면 너 같으면 기분 좋겠어? 장모님이 불편한 자리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밥 먹으러 오신다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엄마도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건 알고 있었어?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도 차라리 돌아가시고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시는 게 나았잖아요. 그래도 이놈이 내가 너 처가댁만 잘 모시라고 이 집 사준 줄 알아?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원해서 사주셔놓고 왜 자꾸 그러세요? 난 사주고 싶지 않았어. 이 집도 네 엄마가 그렇게 부탁해서 사준 거야. 저 이 집 있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집 없는 사위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럼 더욱 네가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땐 사정상 어머니 보고 조금 일찍 돌아가시라고 한 거죠. 장모가 너네 집에 오는 게 네 사정이냐? 그게 엄마를 내쫓을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엄마를 돌려보낼 거야. 그건 나중에 친해지시면 또 모르죠. 니네 장모는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거고 네 엄마한테는 장모랑 친해질 때까지 그런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니네 엄마는 약속하고 찾아간 거고 장모는 갑자기 찾아온 거라며. 근데 갑자기 찾아온 사람 때문에 약속하고 찾아간 사람을 내쫓는 게 말이 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야 원래 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엄마가 깜빡하고 연락 못하고 찾아갈 때는 그렇게 뭐라 하더니 왜 차별해? 그야 엄마랑 장모님은 다르잖아요. 더 이상은 듣기 싫다. 네가 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뭘 어쩌시려고요? 조만간 알게 될 거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최영길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최현. 최 씨 할아버지는 이날 아들 집을 찾아갔다가 금방 돌아온 아내에게 왜 일찍 왔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얼버무리다가 최 씨의 추궁 끝에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집에 도착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이유를 묻자 아들은 망설이더니 장모가 온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장모님이 불편해할 거라면서 엄마에게 돌아가라고 여러 번 재촉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아들을 끔찍히 아꼈지만 그런 아들의 말에 서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순순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표정을 숨길 수 없었고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어 최 씨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최 씨는 화가 나 당장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사돈이 왔다가 갔는지 밥을 먹고 치워지지 않은 밥상이 최 씨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방문에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연락? 네 장모는 연락하고 왔냐? 최 씨는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엄마를 내쫓았냐, 결혼하고 왜 그렇게 변해버렸냐 등 최 씨는 아들에게 그간 못했던 속마음을 전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 못해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는지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최 씨 부부와 아들에게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젊은 시절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 늦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최 씨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월급을 대부분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일과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최 씨 부부는 아들 최현을 낳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 현이가 제발 아내를 닮기를 바랬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아내를 닮아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이후 아이를 더 가지려고 했지만 아내도 젊은 나이가 아니었기에 더 이상의 아이는 갖지 못했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아들 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는 물론 악기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악기를 하나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이는 새롭게 배우는 것을 금방 지겨워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최 씨와 아내의 생각이 조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 독립을 시키자고 말했고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최 씨에게 취직을 할 때까지는 케어해주자고 부탁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못 이겨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최 씨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생각보다 일찍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아들은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취직했으니까 혼자 살아볼게요. 그런 아들의 말에 최 씨의 아내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집을 하나 해주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최 씨의 생각보다는 아내의 의견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어차피 집을 해줄 거면 지금 그냥 해주자고 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처음에는 질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완강한 태도에 최 씨는 아들에게 집을 해줬습니다. 최 씨는 이것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돈과 앞으로 벌 돈은 모두 자신과 아내의 노후 자금이라고 아내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내도 최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자마자 집을 마련했습니다. 최 씨와 아내가 아들을 불러 집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이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최 씨도 그런 아들을 보며 집을 해주길 잘했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최 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을 자주 찾아가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배려해 굳이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흔쾌히 엄마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내 집이면 엄마 집이나 다름없어요. 벨 누르고 들어오지 마시고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드나드세요. 최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런 아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자꾸 집까지 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줘?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해야지. 아직 내 눈엔 아이 같은 걸 어떡해요? 걱정도 되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돌변하면 어떡할 거야? 내 아들은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 바라는 것도 없어요. 최 씨의 아들은 이때까지는 그래도 효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에게 잘했습니다. 최 씨와 아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부르거나 영화관에 가고 싶다고 하면 아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 다 불러주고 영화 티켓을 대신 예매해줬습니다. 아내는 이런 아들이 절대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형부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 씨는 간만에 주말에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는 항상 네 형부 편만 들잖아. 독립했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청소하는 것도 반찬 만드는 것도 아들 스스로 해봐야 나중에 언니 없어도 혼자 하지. 내가 왜 없어? 항상 아들 옆에 딱 붙어 있을 건데. 우리 나이가 몇인데. 언니의 아들 사랑은 참 대단해. 그렇게 다 해주면 나중에 서운해질 텐데.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 한다 얘는.
최 씨 아내의 지인은 남편과 같은 말로 최 씨에게 조언을 했지만 최 씨의 아내는 남편의 말도 지인의 말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어 회사를 다닐 때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은근슬쩍 집이 있다는 것을 회사에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최 씨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그렇게 회사 내에서 여자친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내 둘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며 약혼까지 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에 방문해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여자친구 생겼구나. 결혼 약속한 사이야? 역시 엄마는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약혼도 했어요. 아이고, 축하한다. 아들의 말에 최 씨의 아내는 매우 기뻤습니다. 항상 애갔던 아들이 이제는 취직도 하고 가정도 꾸린다니 엄마로서 더 바랄 게 없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들은 쉬는 날이 되면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한 번씩 놀러 가거나 할 때가 많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부모님과 자주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얼른 아들이 결혼하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최 씨의 아내는 반찬을 챙겨 어느 때와 같이 익숙하게 아들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어색하게 최 씨의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좋은 시간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얼른 반찬을 집에 놓고 예비 며느리에게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하자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내심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조금 있다가 가라고 해주길 바랬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그런 최 씨의 아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다음에는 연락을 하고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 때 최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미리 연락하고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늦을 거라며 엄마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예비 며느리가 안에 있는 거 아니냐며 아들에게 조심스레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아무도 없다며 들어가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최 씨는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2번 정도 더 눌러보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영문을 몰라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아차 싶었는지 거의 다 왔으니 엄마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아들이 도착해 미안하다며 얼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엄마가 비밀번호를 보기라도 할까 최 씨를 등지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그 착한 현이가 언니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최 씨의 아내는 지인을 만나 이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할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벌써 시작됐네. 언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의 준비? 결혼한 아들은 둘 중 하나라잖아. 처가댁 식구가 되거나 남이 되거나. 얜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조만간 판가름 나겠네. 최 씨의 아내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어느 날 연락하는 것을 깜빡하고 반찬을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아들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이 돼서야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아내가 아들 집에 도착했을 쯤 아들에게서 집에 예비 며느리가 와 있다면서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곤란해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예비 며느리가 금방 집에 갈 것 같으니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어차피 자기가 연락을 늦게 한 게 잘못이라며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 갈 거라더니 예비 며느리는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집에 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차라리 좀 늦게 갈 거라고 하면 카페라도 가 있었을 텐데 최 씨의 아내는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해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아내는 1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아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 전이니까 이해해 달라며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괜찮다며 아들의 집에서 조금 쉬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영문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최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최 씨를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의도와 다르게 최 씨는 아들에게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때도 당장 아들에게 가서 따지려고 한 것을 아내가 말렸습니다. 왜 또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요. 결혼 전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그래 봐라. 내 아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후 최 씨 아들이 생일이 되자 최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며 연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좋다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내심 예비 며느리도 같이 올 것이라 기대하고 근사하게 반찬도 여러 가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잔뜩 사들고 힘들게 아들의 집에 도착해 배를 눌렀지만 퇴근 시간이 된 것 같은데도 아들은 집에 없는 듯 싶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쩌죠? 서희가 오늘은 그냥 외식을 하자고 해서요. 자기가 사주겠다는데 제가 거절을 못하겠네요. 아, 그러니? 그러면 들어가서 미역국만 끓여놓고 갈게. 네, 죄송해요. 아들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흔쾌히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그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새 아들 집에 자주 방문을 하지 않으니 집이 아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아들의 물건뿐 아니라 예비 며느리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랑 옷들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음식을 하기 전에 일단 집부터 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하게 주방 도구들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오래된 프라이팬과 도마는 버리고 나중에 올 때 새로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아내가 아들 집에 간다 해놓고 이번에도 일찍 돌아오자 영문을 물었지만 아내는 이제 최 씨에게 굳이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처가댁과 상견례 때 제대로 인사도 했고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괜히 불편할까봐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한동안 최 씨의 아내는 눈치가 보여 아들 집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최 씨의 아내는 아들 집 근처 병원을 들르고 지난번에 사주기로 했던 새 프라이팬과 도마를 사들고 아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날도 최 씨의 아내는 깜빡하고 아들에게 연락을 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벨을 눌렀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 싶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고민하다가 이전에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자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최 씨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에 있었구나.
벨 눌렀었는데 못 들었니? 뭐 좀 하느라 못 들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듣고도 안 열어준 것이라는 의심도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고 저번에 프라이팬이랑 도마를 버려서 새로 사왔다며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며느리가 그래도 잠깐 있다가 가라며 차라도 한 잔 내줄 줄 알았지만 그만 가보겠다는 최 씨 아내의 말에 며느리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왔으면 잠깐 쉬다가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 씨는 지인의 집에 방문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하고 있었나 봐. 굳이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언니를 남대하듯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 이제 아들 집 그만 가 언니.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최 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에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으며 아들의 집에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과 멀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최 씨의 아내에게 저번에 요리 잘 먹었다며 오늘은 집에 혼자 있으니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희는 장모님이랑 놀러 갈 것 같아요. 저 혼자 쉬려다가 엄마가 집에 온 지도 좀 오래되신 것 같아서 와서 같이 식사도 해요. 최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그날 오전부터 반찬이랑 재료도 잔뜩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뜩이나 짐도 많고 날이 아주 무더웠지만 설레는 마음에 별로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들떴는지 이날은 버스도 여러 번 놓치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택시를 잡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벨을 눌렀고 아들이 그런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냥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바로 요리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 않아 거실에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를 내오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나서 아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잠깐 통화 좀 하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쩌죠? 저희 밥은 다음에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생겼어? 어디 나가봐야 돼? 그게 서희랑 장모님이 갑자기 집으로 온다고 하셔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은 못 돌아다니겠다고 하셔서. 그래? 그럼 같이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네. 저희 장모님이 불편한 분 앞에서는 소화가 안 된다며 아무것도 못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약속하고 온 건데 장모님 온다고 엄마를 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도 장모님 오면 불편하시잖아요. 굳이 불편하게 있는 것보다 다음에 더 편하게 밥 먹으면 좋잖아요. 나는 별로 안 불편해.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아니면 점심은 먹고 들어오라고 하지 그래. 제가 사실 아내한테 좀 잡혀 살아요. 외식은 돈도 많이 들고. 엄마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갈 때는 택시 타고 편하게 가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최 씨의 아내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들이 급하게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서러워서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그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했다가 놔두고 온 양산을 가지러 다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에 최 씨가 가져왔던 양산이 살짝 껴 있어서 잘 닫히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무렵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장모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왔었다고? 원래 밥 먹기로 했어. 왜 그렇게 아들 집에 자주 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자주 오시니? 네.
집 청소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집에 와서 내 물건이랑 옷들까지 싹 정리하신 거 있지? 내가 정리된 옷 찾느라 한참을 고생했다니까. 반찬은 어찌나 짜게 만드시는지. 최 씨의 아내가 듣기에 분명히 그것은 자기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장모의 그런 뒷담화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좋네. 사위가 집이 있으니 아주 든든해. 이 집이 있어서 결혼을 서둘렀지. 안 그러면 아직도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 최 씨의 아내는 며느리와 안사돈의 대화보다도 그런 대화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아들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서곤거리며 은근히 최 씨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씻으시나 봐. 오면 노인 냄새가 나는데 집에 잠깐 쉬다 가라고 말도 못 하겠다니까. 얼굴에 검버섯은 왜 그렇게 많이 폈는지. 관리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딸의 말을 듣고 있던 안사돈은 딸을 지적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그렇게 오늘도 아들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고 또다시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아들이랑 밥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몰라요. 입맛도 없네요. 최 씨는 이날만큼은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도 서러운 마음에 최 씨에게 오늘 있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최 씨는 아내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점점 화가 났습니다. 최 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장 짐을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겠다고 하고 최 씨만 출발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반찬들과 식재료들로 아들은 며느리, 장모와 맛있게 밥을 먹은 듯 싶었습니다. 치워지지 않은 밥상만 보인 채 며느리와 안사돈은 보이지 않고 아들만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 거의 오지 않던 아버지가 오자 아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최 씨는 잔뜩 화가 나서 아들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뿐인 엄마를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내쫓다뇨? 오늘 일 엄마가 아버지께 다 말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가라고 하신 거죠. 네 엄마가 불편할까봐 그랬다고? 네 장모가 불편할까봐가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집에 가라고 하면 너 같으면 기분 좋겠어? 장모님이 불편한 자리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밥 먹으러 오신다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엄마도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먹는다. 알고 있었어?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도 차라리 돌아가서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시는 게 더 나았잖아요. 그래도 이놈이 내가 너 처가댁만 잘 모시라고 이 집 사준 줄 알아?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원해서 사주셔놓고 왜 자꾸 그러세요? 난 사주고 싶지 않았어. 이 집도 네 엄마가 그렇게 부탁해서 사준 거야. 저 이 집 비싸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집 없는 사위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럼 더욱 네가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오늘은 사정상 어머니 보고 조금 일찍 돌아가시라고 한 거죠. 장모가 너네 집에 오는 게 네 사정이냐? 그게 엄마를 내쫓을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엄마를 돌려보낼 거야. 그건 나중에 친해지시면 또 모르죠. 니네 장모는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거고 네 엄마한테는 장모랑 친해질 때까지 그런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니네 엄마는 약속하고 찾아간 거고 장모는 갑자기 찾아온 거라며. 근데 갑자기 찾아온 사람 때문에 약속하고 찾아간 사람을 내쫓는 게 말이 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야 원래 장모님이 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니네 엄마가 깜빡하고 연락 못하고 찾아갈 때는 그렇게 뭐라 하더니 왜 차별해? 그야 엄마랑 장모님은 다르잖아요. 더 이상은 듣기 싫다. 네가 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뭘 어쩌시려고요? 조만간 알게 될 거다. 최 씨는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도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저런 아들 뭐가 이뻐서 자꾸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최 씨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준 집을 팔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최 씨를 말렸지만 최 씨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아끼면서 사는 것도 그만하고 그 집 팔아서 우리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놀러도 많이 다니자고. 아내는 최 씨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일사천리로 아들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한 아들은 씩씩거리며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집 팔아버리면 저희는 당장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지금 처가 쪽이 난리예요. 집 판 것 때문에. 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상황을 되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게 누가 네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래? 집 한 돈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을 거다. 혹시 알아? 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잘하면 다시 사줄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저 이혼하면 아버지 책임이에요. 집 없다고 이혼하자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난 그 이혼 환영한다. 그리고 문을 열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일부러 씻지도 않았는데 나도 냄새나니? 내 얼굴에 있는 검버섯도 꼴 보기 싫어. 며느리는 무슨 영문인지 싶어 하다가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집에 계셨어요? 안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가 너랑 네 엄마가 대화 나누는 거 다 들었다. 냄새나고 검버섯이 꼴 보기 싫다고? 그런 말을 하고도 니네 엄마는 뭐라 하지도 않았어. 니네 집안 수준이 보인다. 며느리는 최 씨의 포스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을 판 이유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집을 다시 마련하지 못하면 이혼할 것처럼 아들에게 말하더니 자기가 참 못됐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는지 이후에는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세로 작은 집을 마련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와 최 씨의 아내는 한동안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은 최 씨의 아내에게만 원망 섞인 문자를 했지만 그때마다 최 씨가 아들에게서 아내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렇게 최 씨와 아내는 자기들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의 도움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부르는 것도 영화 티켓을 예약하는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최 씨와 아내가 직접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아프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익숙해지니 별거 아니었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그렇게 둘이서 놀러도 많이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며느리가 많이 반성했다며 장문의 문자를 최 씨와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몰라도 최 씨는 다시 아들에게 집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집을 해주지 않았는데 태도가 변한다면 진심이 아니고 집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최 씨 부부에게 잘한다면 그 문자가 진심이겠죠. 최 씨와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주기는 했지만 더는 무언가를 지원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최 씨의 아내도 아들과 멀어지니 마음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이후 아들이 집에 오라는 말에도 거절하고 지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이 오라는 걸 언니가 거절했다고? 언니 이제 다른 사람 됐네. 이젠 아들이 오라고 하거나 반찬 가져다 주는 것도 귀찮아. 예전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요샌 하루하루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가던지.
예전에 언니 하는 거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 진짜. 어떻게 그 많은 반찬을 싸들고 그렇게 자주 찾아갔어? 그때는 그게 내 유일한 낙이어서 그랬지.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해. 그렇게 최 씨의 아내는 지인과 함께 도자기 수업을 들으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 씨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서 아들에게 해준 행동일지라도 그게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게 바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자식에게 집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부모 자식 관계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자식과의 어느 정도 선을 정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운한 감정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나는 너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들도 그런 부모의 말을 마냥 무시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신가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상대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